네. 오늘이 본격적으로 이제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장고의 기초적인 개발 환경, 그리고 기초적인 문법, 이런 것들 공부했는데, 레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설치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고에서도 사실은 이 레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고 폼을 사용하면 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고의 도큐멘테이션에 제가 어, 폼을 들어와서 그 내용을 이제 보는 건데요. 이쪽을 보시면은 HTML에 폼 태그가 있어요. 이 폼 태그처럼 장고에서도 이 폼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사용자의 예를 들어서 어, 투두에 뭐 이름을 받는다든지, 이름 또는 뭐 이제 설명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서 마지막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이 데이터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투두라는 모델을 만들어주겠다. 모델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런 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래에 조금 더 내리면 예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폼을 장고에서 불러와서 네임을 이렇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실제 뷰 로직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함수형으로 잘 구현을 했네요. 어, 뷰에다가 함수 정의하고, 실제 우리가 템플릿에서 사용할 때 액션과 메소드는 뭔지, 그리고 폼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장고를 처음 배울 때는 폼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살짝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먼저 프로젝트라는 모델이 있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이름과 설명, 그리고 이미지가 있고 언제 생성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인데, 요거를 폼으로 생성을 하고자 할 때 먼저 폼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배우는 폼은 우린 레스트 프레임워크로 다 대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델은 프로젝트고, 입력받을 필드를 이렇게 세 개를 입력받아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뷰에다가 생성 뷰, 크리에이트 뷰 이렇게 해서 이 생성 폼을, 아까 정의했던 폼을 안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형식대로 할 거고, 템플릿은 크리에이트 HTML에서 이 폼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다. 네, 그리고 만약에 성공했다면 이쪽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어, Create HTML 한번 봐보면 이런 식으로 폼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폼 형태로 개발할 때는 이 CSRF 토큰이라는 거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로 누가 악의적으로 HTML을 수정해서 우리 서버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SRF 토큰을 해서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다 레스트 프레임워크로 대처를 하기 원합니다. 대처를. 근데 왜 대처를 해야 되냐? 물론 장고로 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레스트 프레임워크로 하면 좋은 점이, 첫 번째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해야 되는 거에 장점을 말씀드렸었어요. 그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API 형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방금처럼 폼 형태로 개발이 되게 되면은 그 템플릿에 종속을 받게 되면서 HTML이 있어야만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REST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API 형식으로 개발되면서 HTML 없이도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되고 그거와 동시에 어, 웹이거나 모바일이거나 이런 기기 단말기에 상관없이 넓은 호환성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그래서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공식 사이트고요. 여기에서 퀵스타트 여기를 봐보면 빠르게 시작한대요. 빠르게 시작을 할 건데 네, 여기 아래로 내려와 있었군요. 네. 퀵스타트 네. 어차피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군요. 일단 위에서부터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서 우리 프로젝트를 켜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켰는데 이거 다 닫아버리고 처음부터 같이 켜볼게요. 프로젝트 켜는 것부터 우리 프로젝트 폴더에서 우리가 뭐 CLI에서도 많이 했지만 이대로 해서 오른쪽 클릭하면 코드로 열기 네, 코드로 열기 파이참 쓰시는 분은 파이참 프로젝트 열기 코드로 열어보면 네, VS 코드로 열렸습니다. 네, 지난번에 했던 거는 닫아줄게요. 이게 컨트롤 F4 누르면 이거 다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F4 누르면 여러 번 누르면 여기 탭들이 다 닫혔고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되죠. 그 가상환경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점/vemb 역슬래시에 스크립트에 글자가 저기 옆으로 가버렸네요. activate 네,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점/vemb 스크립트 activate 이렇게 하면은 앞에 vemb 붙으면서 가상환경 활성화가 된다. 매기신 분들 이렇게 소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상환경 활성화 하신 다음에 python manage.py run server 이렇게 하면은 서버가 켜지고요. 서버는 지난번에 수업 이후 수정한 게 없기 때문에 잘 켜집니다. 우리는 이 상태로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터미널을 더 여셔서 이때 vemb 잘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새롭게 pip install 장고 rest framework 그래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pip install 장고 rest framework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뭔가 설치가 됐고요. 우리가 해주는 게 있죠. 뭔가 패키지를 설치했으면 여기다가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설치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3.14.0이 설치가 됐네요. 그래서 나중에도 같은 환경에서 잘 실행되라고 3.14.0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1년이 지나도 우리 거 소스를 누군가 다 내려받았을 때 pip install -r에 requirements.txt를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설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 리드미에다가 적어주면 좋죠. 유저 가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백틱이라고 하거든요. 백틱
이 백틱 3개를 하면은 이렇게 코드 블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백틱 3개를 해서 한번 프리뷰로 한번 봐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코드 블럭이 되면서 이게 깃허브로 올라가면 여기 클릭해서 복사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파이썬 이렇게 되면 이 블럭에 그 코드 인식 컬러가 파이썬을 기준으로 파이썬 문법에 따라서 되고요. 보통 이런 것들은 여기 이런 CLI니까 여기를 보통 배시로 많이 씁니다. 배시라는 거는 그 리눅스의 터미널 창의 배시 쉘을 의미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시로 많이 기록을 해놓습니다. 사실 이거 안 붙여도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배시를 붙이니까 약간 색깔이 변경이 됐죠.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추가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가이드만 보고 우리 프로젝트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잘된 깃허브 리듬이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 소스도 많이 클론해서 봤잖아요. 그때마다 이 리드미를 보면서 우리 컴퓨터에 설치를 할 건데, 우리도 누군가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은 레스트 프레임워크 추가했고 리드미의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RESTful API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전공 지식처럼 그런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기록한 내용을 추가를 해놨고, 이 내용을 사실은 우한 테크 코스, 우한 테코톡이라는 이 RESTful API 영상을 참고를 해서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되게 그쪽 테코톡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 이 RESTful API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기존 웹 www 이 웹의 문제점이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결합도가 높았습니다. 마치 장고 폼과 같이 HTML과 그런 서버와의 결합도가 높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옛날에는 단순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기술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더 복잡한 기술들이 필요해지면서 개발자가 이제 여러 명 투입이 됐죠. 근데 어떤 개발자는 새로운 유저를 생성할 때 이런 URL을 활용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활용을 해서 개발을 했다고 해요. 여기 좀 왔다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차이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로이 필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논문을 작성을 했어요. 기존 웹의 기술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 말은 HTTP 프로토콜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웹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REST라는 개념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다, 분산 하이퍼 미디어 시스템 아키텍처다, 이런 거고,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킬수록 레스트풀한 API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아래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되면은 시간이 나신 분들은 여기 이거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이 테코톡 안에서도 RESTful API를 여러 명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 부분 파트별로 좀 뜯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ST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크게 제가 와닿았던 점은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자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대요. 이 투두를 만들 때 이렇게 크리에이트로 하면 이렇게 투두를 생성할 수 있고, 여기로 오면 리스트를 볼 수 있고, 여기로 오면 업데이트, 리드, 딜리트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레스트풀하게 바꿔보면 이 크리에이트와 리스트를 보는 걸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투두의 API의 투두를 크리에이트와 리스트로 합쳐버리고, 이 투두 다음에 PK를 붙여서 세부적인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여기다가는 리드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테일인데 이거를 retrieve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그리고 딜리트, 이 메소드를 세 가지를 합쳐버린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레스트풀하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스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간소화 시키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 그 다음으로 get과 post의 차이, 이거는 사실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어서 www.naver.com 이렇게 하게 되면 이 URL로 get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get 요청. 네, 엔터를 치면 네이버 서버가 우리한테 네이버 이 HTML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get 요청을 할 때, 데이터를 보낼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는데 여기다가 물음표를 붙이고, 나의 유저네임은 실제 안 됩니다. 이거 실제 이렇게는 안 되는데 업 다운이다. 그리고 and 패스워드는 1234 1234다. 이런 식으로 get 요청을 보낼 때는, 데이터를 보낼 때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죠. 쿼리 스트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로그인을 해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이 패스워드는 민감한 정보죠. 이 민감한 정보를 밖으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블로그, 네이버의 블로그가 유명하죠. 네이버 블로그의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누가 작성한 아이디가 고유한 값이 있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블로그 아이디를 넘기면서 해당 블로그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포스트는 그러면 뭐냐, 이 데이터를 전달할 때 물론 까서 보려고 하면 볼 수는 있지만 좀 더 데이터를 숨겨서 전달한다. 얘는 일단 쿼리 스트링으로 데이터 전달했죠. 포스트는 좀 더 데이터를 사실은 개발자들은 다 볼 수 있지만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게끔 데이터를 숨겨서 전달한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쿼리 스트링보다는 숨겨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따 확인을 할 건데, 이러한 기본 웹에서 포스트를 테스트해 볼 수가 없죠. 여기서 포스트 메소드를 쏴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이버로 포스트로 뭔가를 쏴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이거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인솜니아라는 API 테스트 툴이 있고, 보통 다른 개발자분들은 포스트맨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배울 때 인솜니아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솜니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get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데이터의 한계가 존재한다. 데이터 보낼 수 있는 양의 한계가, 그러니까 엄청 길어질 수는 없겠죠. 여기는 데이터 한계가, 물론 이거는 서버의 설정에 따라
어떤 서버에다가 100기가짜리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한 그런 거는 서버의 설정에 따라 막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는 서버에 따라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인솜니아를 그래서 설치를 좀 할 거거든요. 인솜니아. 포스트맨을 잘 쓰시는 분들은 포스트맨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인솜니아를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솜니아 여기서 검색 안 해도 되고 제가 아까 검색해놨어요. 클릭하면 네, Get Start for Free 무료로 시작하는 거 해가지고 무료로 이게 제가 할 때는 회원가입을 안 했었거든요. 오,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구글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설치했는데 구글 로그인 한번 해보고. 오, 원래 이런 게 있었는지 제가 의문이 드네요. 하라니까 해보겠습니다. 무슨 비밀번호를 넣고 내 거를 백업하겠다. 뭐 네, 프리플랜 서브스크라이브 돈이 영원히 나가네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그 다운로드 버튼이 생겼네요. 저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어서 바로 다운로드가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돈을 좀 벌려고 구독 시스템으로 좀 변경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하면 돈을 내고 뭔가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료로만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맥이면 맥으로, 윈도우면 윈도우로 설치를 하고 나면 한번 설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설치를 하면은 인솜니아를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기존에 사용했던 게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get 요청에 대해서는 이렇게 웹 브라우저로 해볼 수가 있지만 그런 포스트, 여기 보면 포스트도 보이고 딜리트도 보이고 패치도 보이고요. 이 부분 이렇게 API를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API를 만들 거고요. 처음에 이렇게 나올 건데,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이제 설치를 일단 다 해보세요. 설치를 하시는 동안 살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솜니아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아마 인솜니아 이렇게 기본 프로젝트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저는 이 홈 버튼, 홈 모양 버튼을 눌렀고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장고란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장고, 이렇게 저는 이제 장고가 있으니까 장고 2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고 2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다가 새로운 컬렉션, 뭐 도큐먼트 해도 되고요. 컬렉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컬렉션 이름은 우리 이름이 장고 코스. 사실 어떤 이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고로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장고, 에어비앤비, 장고, 줌 이런 식으로 뭔가 클론 코딩 할 때도 프로젝트 단위별로 이렇게 관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생성을 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API를 테스트 해보고자 할 때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고 HTTP 리퀘스트를 보내겠다. 사실 우리가 나중에 기술들을 배우면 이런 것도 테스트할 날이 오겠지만요. 저는 주로 이 HTTP 리퀘스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웹 개발이다 보니까 get 요청을 한다. 그리고 보면은 get 요청, post, put, patch, delete 이렇게 바꿔서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여기다가 HTTP
슬래시 슬래시 127.0.0.1에 8000번 8000번으로 겟 요청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샌드를 딱 보내면 지금 이 작업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웹 브라우저에서 http에 127.0.0.1에 8000번 이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여기다가 포스트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로 하면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어디다 담냐? 이 바디라는 곳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사실은 헤더도 있고 바디도 있고 같이 넘기는데 일단은 바디에 주요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고 여기서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거냐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겠다. 이 제이슨은 키 밸류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 네임은 업다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고자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금지됐대요. 금지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127.0.0.1에 8000번 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이면 여기 루트가 붙는데 이 루트 경로에는 이렇게 포스트 요청이 불가능하게 막아놨다. 창고에서 막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분까지만 하고 좀 더 쉬어갈게요. API 이제 메소드를 보면 아까 말씀을 거의 다 드려버렸는데 이 포스트 메소드는 주로 모델을 생성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실습을 해볼 거고요. 포스트 메소드 그리고 get 요청은 데이터를 읽을 때 사용하는데 전체 리스트를 보는 리스트가 있고 상세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리트리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get을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put과 패치가 있는데 put은 전체 데이터를 수정할 때 그리고 패치는 부분적으로 수정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elete 메소드는 모델을 삭제할 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페이지 네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왜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리스트 API로 조회를 하는데 데이터가 10만 개다. 조회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다면 근데 유저가 100명 이상이라면 서버가 많이 힘들겠죠.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양이 너무 용량도 크고 많다. 이거를 클라이언트 100명에게 계속적으로 보내줘야 된다면 서버는 아마 과부하가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쪼개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HTTP에 우리가 투두에 리스트를 조회할 때는 리스트 이렇게 조회를 할게요. 10개씩 끊어서 주는 거예요. 끊어서 데이터를 전달. 그래서 서버의 부하를 줄이면서 그러면 투두가 난 실제 100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 투두에 아까 이 get 요청, 이게 get 요청인데 get 요청에는 이렇게 쿼리 스트링을 보낼 수 있다고 했죠. 페이지는 세 번째 페이지의 데이터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19번부터 예를 들어서 30번을 투두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그 슬라이드를 계속 내리면 내릴수록 계속 데이터를 주는 경우. 그것도 사실은 미묘하게 페이지네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가 내려서 여기 아래에 도달했을 때를 감지를 해서 다음 페이지, 여기 페이지를 하나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가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마 쇼핑몰에서 사용자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 UX에 영향을 줍니다. 사용자가 다음을 클릭해서 새로운 상품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함을 느끼고 물건을 살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때도 우리의 서버 컨트롤, 우리가 사용자가 우리 서버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이 UX를 고려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네이션을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천차만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이론적인 내용인데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